안녕하세요. 거저씨의 이코노미스트 기사 해설입니다. 오늘은 이코노미스트지 5월 15일자 기사 내용이에요. 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그 미국의 그 파이프라인, 그 송유관이 사이버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사이버 공격에 관한 이코노미스트지의 기사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그 사이버 어택에 이제 미국의 에너지 인프라스트럭처가 다 노출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the threat are likely to grow. 그 공격이 점점 많아질 거라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그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요, 이 송유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런 투박하지만 아주 critical infrastructure죠. 아주 결정적인 아주 기반 시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Americans don't think about until suddenly they must. 그들이 굳이 생각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는 한 별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기반 시설이죠. 인프라스트럭처죠. 그런데 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요, 지난 5월 7일 날 사이버 어택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조지아에 헤드쿼터가 있고요. 이제 그 셧다운 가동이 중지됐는데, 이것이 어디에 있는 송유관이 가동이 중지가 됐냐면 stretching from Texas to New Jersey, 텍사스에서 뉴저지에 이르는 거의 동부 연안의 그 디젤과 페트롤의 45%를 공급하는 그런 파이프라인이 이제 가동 중지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누가 일으켰느냐? 랜섬웨어 그 갱단인 다크사이드라는 곳에서 했다라고 이제 페더럴 오피서들이 이제 컨펌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다크사이드가 어디에 있냐면 the former Soviet Union, 전 그 소련 연방에 있었던 거기에 기지를 두고 있다라고 이제 추정되고 있는 그 다크사이드의 소행이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근데 책자 에이미 메이어라는 분의 그 책자가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우리나라에 아직 그 번역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Energy Digital Future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단지 스몰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we are talking about the jugular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jugular 뭔가요? 급소, 경정맥? 우리는 급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12일 날 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요, 재가동했습니다. Restart of Pipeline Operation, 재가동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날, 당일 하루만 해도요, average petrol price가요, 1갤런당 3달러까지 탑트, 치솟았습니다. 이게 the first time since 2014, 1914년 이래로 처음 그렇게 가격이 올랐던 적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일 샤크 하면 1970년대에 오일 샤크가 있었거든요. 연식이 나오는데 아마 기억을 하시는 분이 있을 테고 기억을 못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1970년대에 아주 오일 샤크가 있었습니다. 그때 완전히 사람들이 막 그냥 페트롤을 사기 위해서 이제 나래비를 섰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요번에도 그런 이제 상황들이 막 이제 벌어졌는데, 그래서 some station 같은 경우는 limited purchase, 구매를 이제 제한을 했고요. 다른 데 같은 경우는 ran out of fuel, 연료가 다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하우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말을 했죠. Inner Energy Response Group 이거 만들었다. 공급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그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대응단을 만들었다라고 이제 그 백악관이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또 문제는 if supplies, 이런 공급이 restored quickly, 빨리 복구가 된다 하더라도 stubborn problem, 아주 고질적인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다. 고질적인 문제에 미국은 이제 봉착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a decade of attention to cyber security,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벌써 10여 년 전부터 엄청난 attention을 기울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remains exposed to 해커들한테 노출되어 있다라고, 그러는 거니 얼마나 이 시스템이, 에너지 시스템이 여전히 상당히 vulnerable하다, 상당히 취약하다라는 것이 아주 큰 문제로, 고질적인 문제로 남아 있는 거죠.
옛날에는 securing이라고 하면 보안이다, 안보다, 뭐 보고다 이러면 뭐만 생각을 했었냐 하면은 이런 physical attack, 어떤 물리적인 공격에만 이제 초점을 맞춰서 그것을 가드닝 하느라고 되게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physical attack이라고 하면 bombing of a refinery, 정유 공장을 폭파한다거나 이런 물리적 공격에 대한 대비를 의미했었는데, 지금은 해커들, 이 해커들, 보이지 않는 이 해커들이 사실은 더 inflict grave damage, 더 중대한 데미지를 끼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2010년에요. 스타넥스 웜이라는 그런 바이러스 있었습니다. 웜이 있었어요. 스톡스넥이라는 웜이 있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나중에 뭐 이스라엘과 아메리카, 미국의 소행이다, 미국에 의해서 저질러진 것이다 라고 이제 알려졌는데, 그 스톡스넷 웜이라는 게 그때 뭐였냐면요, 2010년에 그 이란의 핵 발전소에서 자꾸만 고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 정부는 그냥 사소한 고장으로만 생각하고 1년 넘게 계속 그 문제를 오류를 찾느라고 애를 썼는데, 알고 보니 그 스톡스넷이라는 그 산업시설 파괴 전문 악성 프로그램이었던 거죠. 이래서 이란의 그 우라늄 농축 시설에 이게 침투를 하는 바람에 이란이 이것을 알게 됐을 때는 벌써 핵시설이 무력화돼서 핵 개발이 수년간 지연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었는데, 이게 그때 이스라엘과 미국에 의해서 저질러진 그 소행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고, 2015년과 2016년에 그 러시안 해커스들이 이렇게 일으킨 블랙아웃 인 유크레인, 그죠? 우크라이나의 블랙아웃, 대규모 정전 사태도 있었습니다. 이게 다 사이버 어택인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이런 리스크, 이런 위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American executives and politicians, 어떤 뭐 경영인이라든지 politician들이 mitigate them, 이것을 아주 그냥 경량화시키려고, 위험을 낮추려고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to name but a few, 몇 가지 얘기를 하자면 2015년에 Energy Sector Specific Plan for Cyber Threat 라는 것도 있었고요. 2018년에 Multi-Year Plan for Energy Sector Cyber Security 라는 것도, 이런 대책도 있었고요. 2020년에 또 Cyber Security Multi-Year 프로그램 플랜, 다개년, 어떤 사이버 보안을 위한 뭐 다개년 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연례 회의 같은 걸 막 개최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리스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weakness는 remain, 그 어떤 취약점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게 문제죠. 그리고 이것으로 요번에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에서도 알다시피 Gavin Company Cyber Armor, 이런 그 기업의 사이버 보안의 빈틈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쉐일 오일이 그 에너지, 어떤 그 에너지를 보장할 수 있다, 에너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그 아이디어가 fallacy, 허상일 수 있다라는 걸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여튼 또 쭉 내용 나중에 더 읽어보시고요. 저희 블로그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미국의 그 사이버 디펜스, 그 사이버 국방, 사이버 방어 역시도 imperfect, 불완전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막 대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서도 있고, 회계 감시원도 있고, 뭐 교통안전국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유용함을 이렇게 사전 평가를 했는데 여러 가지 그 한계점이 많이 보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Department of Energy plans for cyber protection do not fully address risk to the grid distribution. 이렇게 에너지 그 계획, 에너지 부서의 이런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이런 계획이 여전히 이 그리드 디스트리뷰션, 이 그리드가 이게 뭐 전력망이잖아요. 쫙 그렇게 퍼지는 이 그리드, 이 전력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다른 것까지 다 문제가 생기는 이러한 리스크에 아주 vulnerable하다, 취약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도시들이 아주 취약한 상태에 있다라고 이제 미국 회계감사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이제 worryingly, 우려스럽게도 이런 해커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해커들이 더 larger companies, 더 큰 기업들을 대상으로 랜섬웨어를 사용할 것 같다라는 거죠. 더 큰 기업을 larger companies가 거기다 이제 소행을 이제 저지르면 higher payment, 더 큰 어떤 요구값도 상당히 더 클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걱정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랜섬 페이먼트, 에버리지 랜섬 그 몸값, 그 랜섬 그 갱들이 그 몸값을 요구하는데 지난 10년에 걸쳐서 그 몸값이 더블드, 이걸로 2배가 거의 10년에 걸쳐 2배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요즘 시스템이 그저 이렇게 이런 저 코브웨어라는 이 그 회사에 따르면 이게 트래킹 펌인데요. 이런 악성 프로그램을 찾아내고 추적해내는 그런 그 기업인데, 이런 기업인 코브웨어에 따르면 이제 10년 동안 몸값도 더 올라갔고 더 취약해졌고 막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요즘 같은 경우는 일렉트리시티 시스템이잖아요. 다 이제 전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 그냥 망치로 뚝뚝 이러는 게 아니라 전기 시스템에 인터넷 시스템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런 해커들한테 more vulnerable, 더욱 취약한 그 상태로 이제 남아있게 된 거죠. 더군다나 요즘은 그래서 이제 인터넷 그 해커들이 이제 자기들의 먹잇감이 많은 거죠. 해커들한테 있어서는. 더군다나 요즘 또 전기차 나온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cars run on electricity. 전기차가 나오니 이 또 전기차에 대한 또 해커들의 어떤 그 랜섬웨어를 집어넣는다면 또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고 또 blackout can wreck road damage. 이러다 보니 이런 블랙아웃은 정전은 더 큰 아주 광범위한 그 데미지를 줄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그리드라는 것이 이렇게 막 인터넷에 뭐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막 이렇게 이제 그리드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여기만 문제가 아니라 여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더 큰 어떤 파괴력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다 했네.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어떤 챌린지들, 해커들의 챌린지들이 이런 것들이 위험이 not unique to America, 미국에만 그런 위험 요소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이제 제기된 이런 문제가 바이든의 머리를 골치 아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바이든이 지금 조 바이든이 who is trying to win support for climate proposal in his $2 trillion infrastructure bill. 그 2조 달러의 그 인프라 산업에 대한 그 기반 시설 투자를 위한 2조 달러 그 법안을 지금 그 바이든이 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클라이밋 프로포절에 대한 원조, 그러니까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원조를 얻으려고 막 노력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기반 산업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이런 사이버 공격이 있으니까 이거 여기도 돈을 써야 되고 이런 또 인프라에도 써야 되고 이래가지고 지금 조 바이든이 좀 이렇게 골머리를 좀 앓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Limiting climate change and fighting cyber threat are hardly mutually exclusive endeavors. 그러니까는 climate change, 그 기후변화 대응을 하는 것과 기후변화를 제한하는 것과 사이버 공격에 맞서 싸우는 것이 서로 상호 그리고 배타적인 게 아니다. 익스클루시브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Mr. 바이든은 must make a credible case that he can make American energy system more greener and more secure. 그 미국의 에너지 시스템을 더욱더 친환경적이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credible case, 신뢰할 만한 사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사이버 공격, 그 파이프라인, 그 송유관에 있었던 그 사이버 공격을 기점으로 해서 그 사이버 공격의 위험성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미국 행정부에서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저와 함께 또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기사로 찾아뵙겠습니다. 자세한 번역은요, 그 네이버에 크리스 앤 수에 이제 있습니다. 저희 그 같이 하는 친구들이 다들 바쁘고 막 이래서 많이 그렇긴 하지만 이제 들어가셔서 자세한 번역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